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알리는 전시 공간인 서울 도서관의 만인의 방이 오늘 철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했지만 고은 시인의 성추행 논란 속에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이 25년간 만인보를 집필한 경기도 안성의 안성서재를 재현한 곳과 기획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고은 시인이 과거 문단 후배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터져나오자 서울시는 지난달 말 철거 방침을 세우고 관객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과 재작년 촛불 집회 등 서울광장의 역사와 연역을 알리는 전시 공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었죠. 이에 전북 가야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9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3개의 발굴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양호남 화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야가 재조명되면서 전북 가야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에만 9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7개 시군 전북가야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북가야 유적은 고분, 제철 유적, 봉수, 산성 등 모두 690개가 발굴 및 정비 등의 대상입니다. 전북가야는 장수가야와 남원가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가야의 핵심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 전북 남원의 두랑리, 유곡리, 가야,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봉수대 68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가야를 향하고 있어 학계는 장수가야를 전북가야의 도성이 있었던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문화유산과 심수영 주무관은 전북가야 복원에 최선을 다해 전북가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 경기도청사 인근에 공동화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5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수원 도시 르네상스 사업 등 도청사 주변 4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은 매산동 43만 8천 제곱미터에 문화와 역사 탐방로,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 특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도는 4개 도시재생 사업에 8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은 도가 직접 사업 관리에 나섭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재선 의지를 밝힌 정원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지난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민평당이 전북과 호남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입당 동기를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정원율 전북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이날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입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땅은 민주화, 민생, 평화와 개혁을 실현할 유일한 정당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박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라도 전북 도민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면서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정당입니다. 이들은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과 군산시장으로 각각 출마하며 정 시장은 도내 현직 단체장 중에서 유일한 민주평화당 소속이 됐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600억 원 증가한 2조 9,800억 원으로 정하고 총력 태세에 돌입합니다. 대전시는 오늘 오전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신규 사업은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과
미래 핵심 소재 산업 융합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규 사업과 별도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시 현안 사업도 지역 정치권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 곳곳에 진입하며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은커녕 지역 자본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마트 등을 앞세워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환원커녕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업체별 지역 기여도 현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북 청주 내수읍 초정리 일대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9일 초정문화공원 일대에서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1444년 세종대왕이 100일 넘게 초정에 머물렀다는 기록에 따른 행궁은 모두 2,000제곱미터 규모의 편전과 집현전, 수락관 등이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155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이듬해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주촌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의 대표 하천인 주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연 목기단지에 이르는 주춘천 3.45km에 오염 체정물 준설, 친환경 호환 정비, 콘크리트볼을 철거해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주춘천과 한파천 일원에 국비 4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친수 공간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청의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익산구토청 하천계획 담당자는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나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6월 정도, 7월 정도에는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남원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국도 44, 46호 구간을 자동차 올레길인 미시령 힐링가도로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힐링가도는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환경을 보존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자동차 체험 녹색관광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힐링과 낭만의 콘셉트로 주변의 설악산, 가리산 등의 자연 경관과 자작나무 숲 등의 주변 관광지에 연계하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성위계층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장치를 귀 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하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데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장애인들이 해당됩니다. 수술비는 1인당 700만 원 이내, 재활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 원 이내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말 제출한 고용노동부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과 관련해 최종 13개 사업이 선정돼 총 3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공모 사업에 2017년 인천 지역 고용 전략의 비전인 4차 산업혁명 대비 상생 고용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2018년 일자리 경제국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해서 뿌리 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레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